5조 원이 투자되는 제주 지역 최대 개발 사업인 오락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 결과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사파리 계획을 백지화하고 생태 교육장 중심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한 동복리 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이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5조 원대 자본이 투자된다는 제주 지역 최대 개발 사업인 오락 관광단지를 놓고 4년 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업자의 자본 조달 계획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향후 사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10달 만에야 열린 오락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5차 회의. 위원회가 구성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자인 JCC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자료를 제출받고 1시간 동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JCC 측이 퇴장한 뒤 위원들이 1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내린 결론은 자료에 대한 소명이 미흡해 위원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 검증을 위한 적절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사업비의 10%인 3,300억 원을 미리 예치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JCC가 조세 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데다 모기업인 중국 화룽자산관리공사와의 관계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활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JCC에 과연 활용해서 자본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소명이나 이런 건 전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인 CEO와 변호사, 회계사까지 나와 총력전을 펼쳤던 JCC는 자본 조달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JCC와 화융의 입장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저희 오락관광단지 사업에 있어서 사업 추진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가 다음 달에 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서를 의결하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자본 검증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내려질 경우 도의회의 동의와 제주도의 승인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시 이동주공아파트 2단지와 3단지 재건축 사업이 경관위원회에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지난달 심의에서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도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심의에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고 차량 출입구를 2곳으로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환경훼손 논란의 사파리 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생태교육장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동복리 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이 제주도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원아파트 재건축은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기존 사파리월드 사업자가 제출한 자연체험파크 사업에 대한 관광진흥지구 지정안 심의에 나섰습니다. 사업 부진의 고자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를 내릴 수 없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지 11개월 만입니다. 심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파리월드 사업자 측은 사업 부지의 30%가량이 고자왈에 포함되면서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자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맹수를 포함한 50여 종의 동물을 사육하는 사파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고자왈 숲의 자연 놀이터와 야외 공연장, 공동 목장을 만들어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녹지 보전 지역을 50%에서 65%로 확대하고 관광 휴양시설 면적을 기존 35%에서 18%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심의 끝에 나온 결정은 수정 가결, 사업 부지에서 도유지를 제외할 것과 자연체험 관광을 강화하고 고자왈 보전과 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그 람사르 습지위원회라든지 주변 그 마을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상생 방안을 그것도 이제 그 수립을 하라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만일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경우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바다숲 조성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와 동해, 서해 등 바다숲 조성 해역 3곳을 조사한 결과 제주의 경우 해조류 밀도와 서식동물 개체수가 바다숲 조성 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감사원은 갯녹음이 발생한 자연 안반을 활용하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인공 어초를 사용한 데다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문화를 간직한 곳 중 하나가 제주에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바로 제주 고산리 유적인데요. 이번 일요일 고산 유적을 알리기 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토기 만들기며 선사음식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과 함께 고산리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말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지만 야외 활동하기는 적당하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 모레 최저 기온이 14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북부가 16도, 나머지 지역은 1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0도, 북부가 18도, 서부와 동부가 1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북서풍이 불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90톤급 중국어선 3척을 납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차교도 서쪽 130km 부근 해상에서 규정보다 망이 좁은 그물을 이용해 조기 등 2,200여 킬로그램을 잡고 조업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단골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최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서울에서 의사 면허 없이 통증 치료센터 영업을 하고 지난해 10월 제주 지점을 찾아온 20대 여성 단골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민예총은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기획전 초대 작품전을 열면서 제주 4.3과 관련된 작품을 가림막으로 가리는 검열을 했다며 반문화적 폭거이자 4.3 역사를 부정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4.3 유적회장 출신이 시장인 서귀포시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 다수가 알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는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념식 기간에 시민 1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6%가 제주 4.3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59%는 4.3을 양민 학살이라고 답했고 35%는 항쟁으로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59%였습니다. 제주 지역 회원제 골프장인 나인브리지가 온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는 나인브리지 골프장에서 용출 온도 33도의 온천이 발견됨에 따라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온천 개발 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나인브리지는 숙박시설인 콘도와 스파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제주도는 환경과 상수원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해 개발 범위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경력직 사원 모집 경쟁률이 7.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다음 달 17일까지 경력직 270명의 채용을 진행하는데 현재 지원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분야별로는 관리직 호텔 분야에 1,100명이 몰리며 가장 높은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오는 12월부터 2,700명 규모의 직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